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12년 만에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 한일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데 대해 미국 정부는 크게 환영했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두 정상은 진정한 리더십을 보였다면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 확대는 미한일 3국의 협력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일 정상회담과 그 결과를 환영했습니다. 특히 12년 만에 이뤄진 한국과 일본 정상의 셔틀 외교 복원과 관련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이 같은 관계 개선은 한국과 일본과의 양자 관계뿐 아니라 미한일 3국 관계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welcomed the news from this past week that the Japan ROK summit took place, and we commend Prime Minister Kishida and President Yoon for their leadership. This is an important new chapter and a new beginning for our alliance partners and an example of real leadership.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법치주의와 더불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을 진전시키기 위한 동등한 헌신과 공동의 약속을 존중하는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 사이의 새로운 추진력을 만들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이 같은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동맹인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파트너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이어 미한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에 대한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힌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미한일 3국 협력 확대 측면에서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I don't have any changes to the Washington Declaration to announce today, but we of course welcome increased collaboration between our partners in the ROK and our partners in Japan, as well as increased collaboration trilaterally as well. We believe all of these things are good for all three of our countries. They are good for advancing peace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 region. 파텔 부대변인은 이어 올해 안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그것은 우리의 파트너인 한국, 일본에 물을 내용이라면서도 우리는 어떤 나라에도 미국과 중국 또는 미국과 그 어떤 나라 중에 선택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관계와 양자 간 관여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기로 한 외교 정책은 미국과의 파트너십이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것이라며 우리는 일본, 한국과의 깊은 파트너십을 매우 신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 당국자는 이날 한일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역사적인 일본 방문에 이은 기시다 총리의 한국 답방을 포함해 우리의 동맹인 한일 간 협력 증대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일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 두 정상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 같은 양국 외교는 수개월간에 걸친 한국과 일본 정부의 노력과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용기의 산물이라면서 강력한 한일 관계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마이클 맥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이달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미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영내 협력 기반의 발전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맥콜 위원장은 7일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이달 말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한일 정상회담과 미한일 정상회담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파트너들 사이에 증가하는 협력을 기반으로 계속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중순 G7 국가들이 중국 공산당의 경제적 강요에 맞서 공조를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으로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복원되면서 미한일 삼각협력의 상한선이 높아졌다고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이 밝혔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8일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한 BOA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구체적으로 양국의 군사협력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더 많은 교류 계획을 밝혔다고 평가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 태평양 안보석자도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 개선에 동력이 생겼다며 3국 안보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미한 핵협의 그룹에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미한일 3국의 공동 논의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미한일 3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핵 억지력 문제를 넘어 일본의 반경 능력 무기 배치와 한국의 킬체인 운용도 조율해야 한다며 핵 전력뿐 아니라 재래식 전력과 관련한 논의도 심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일부 공장을 운영하는 정황이 지속적으로 포착됐었는데 이번에는 공단 곳곳에서 버스와 트럭, 인파의 모습이 민간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이 같은 대규모 움직임은 지난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 처음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개성공단을 촬영한 지난달 20일자 위성사진입니다. 개성공단 내 건물 공터 곳곳에 버스와 인파, 자재 등이 보입니다. 대략 21곳에서 이 같은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2년 전부터 한국 중소기업 제시콤 등 특정 건물 한 곳에서만 집중적으로 버스 여러 대가 정차하고 공장 대여섯 곳에는 가끔씩 트럭 등이 포착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공단 전체적으로 이 같은 움직임이 나타난 것입니다. 특히 버스가 발견된 곳은 삼덕 스타필드와 아트랑, 평화유통 등 가죽 신발 제조업체와 평안 1공장, 만선, 화인, DMF, 신원 에벤에셀, 메스트 등 의류 제조업체 등입니다. 북한 근로자들의 통근을 위해 사용했던 한국 측 버스가 개성공단 내 같은 장소에 주차를 반복하는 것은 북한이 해당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양말 등을 제조해온 메스트 공장 건물 앞 공터에는 노란색 버스가 서 있고 그 앞으로는 사람의 그림자가 포착돼 근로자들의 출퇴근 버스 하차나 승차 정황으로 파악됩니다. 이날 위성사진에는 버스 외에도 화물 트럭과 각종 자재 더미 등도 포착됐습니다. 전기밥솥 제조사로 잘 알려진 쿠쿠전자의 공장에선 대형 트럭 한 대가 뒷면을 건물 쪽에 밀착하고 있었고 성화물산 공터에도 대형 버스 옆에 붉은색 물체가 바닥에 놓여있고 그 옆에서는 인파가 확인됐으며 평안 1공장 앞에는 버스 한 대와 별도로 12대의 승합차가 서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건물에선 과거 쓰레기가 보관돼 온 자리에 하얀색 물체가 놓인 장면도 확인되면서 실제로 공장의 가동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종합하면 북한은 근로자를 동원해 개성공단을 무단 가동하고 있으며 특히 공장 20여 곳에서 일제히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많은 공장이 무단으로 가동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북한의 잇따른 핵과 미사일 개발로 지난 2016년 한국 정부가 전격 가동 중단시킨 개성공단의 건물과 각종 장비, 설비는 모두 한국 측 자산이며 북한이 이를 이용하는 것은 한국 측 자산 침해라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앞서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친 촉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한국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다양한 종류의 핵탄두 개발을 위한 추가 핵실험을 염두에 두고 풍계리 핵실험장 4번 갱도로 역량을 확장하려 할 수 있다고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이 밝혔습니다. IAEA 사무차장을 역임했던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8일 BOA에 풍계리 핵실험장 4번 갱도에서 최근 도로 보수 흔적이 포착된 것은 다양한 종류의 핵탄두를 생산하려는 북한 핵 프로그램의 목적 때문으로 보인다며 소규모 전술 핵실험에 적합한 3번 갱도에 더해 대규모 핵실험이 가능한 4번 갱도로 역량을 확장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현재 갱도 복구 진전 상황을 보면 7차 핵실험이 이뤄지는 장소는 4번이 아닌 3번 갱도가 될 것이라면서 다만 주요 핵실험 임박 징후로 평가받는 핵실험 제어 및 측정 건물이 아직 보이지 않는 점과 많은 인원과 물자, 장비의 이동이 없는 점으로 미뤄볼 때 당장 핵실험이 임박한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4번 갱도에서 도로 보수와 새 건물 완공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7차 핵실험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틀림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들이 오는 12일 유엔의 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에 중국 심의에서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인신매매 등 인권 침해 문제를 다룰 것을 요청했습니다. 요한나 호사냐 북한인권시민연합 부국장은 8일 제85차 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 중국 정부 심의를 앞두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비정부기구 약식 공청회에서 중국 내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 실태를 지적하면서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호사냐 부국장은 특히 공청회에서 중국 내 탈북 여성의 인권 문제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 같은 사실은 문제 해결의 시급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여성차별협약위원회 중국 정부에 대한 심의는 오는 10일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며 국제 전문가 23명이 작성하는 최종견의 형식으로 발표됩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